코로나 알면 알수록 정말 무섭다는 생각이 듭니다. 코로나 확산세가 줄었으니까 곧 백신 접종하니까 아유 내 하나쯤은 괜찮겠지 요래 생각하고 잠시 방심하면 그 틈새를 비집고 들어와서 구멍이 더 커져 버립니다. 인자는 다 같이 빈틈없이 그 구멍 메우기 위해서 방역수칙도 잘 지켜야 되겠고 또 지금 어떤 상황인지 파악도 잘 하고 있어야 되겠지. 오늘 아지매하고 같이 부산의 코로나19 상황 살펴봅시다. 예, 대한가정의학회 코로나19 비상대책위원이죠. 동아대학교 병원 한성호 교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자, 어제 부산에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122명이 나왔습니다. 병원, 체육시설 이런 곳에서 계속 연쇄 감염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부산의 코로나19 상황 진단해 주실까요? 예, 어제도 122명의 확진자가 발생했고요. 이 중에 해외 입국자가 1명, 접촉자 83명, 감염을 조사 중인 분이 38명입니다. 예. 의료기관이 10명이고요. 주점, 음식점, 학원, 목욕탕, 실내 체육시설과 피부관리실에서 추가로 확진이 되었습니다. 해운대 사업장에서 14일날 확진된 이후에 4명이 추가가 되었고요. 그다음 북구의 실내체육센터에서도 지금 1명이 더 확진이 됐습니다. 예. 문제는 이제 병원에서 또 확진의 사례가 늘고 있는데요. 동래구 종합병원에서도 2명이 확진돼서 21명이 지금 확진된 상태이고 기장군의 요양병원에서 원래 총 65명이었는데 계속 감염자가 이어져서 오늘도 2명이 또 확진이 됐습니다. 수영구 요양병원도 환자와 종사자는 6명이 추가 확진됐는데요. 문제는 이 확진자 32명 중에 또 11명이 돌파 감염으로 확인이 됐기 때문에 지금 특히 이제 감염에 계속 접촉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요양병원에 이렇게 있는 환자나 또는 이 의료인들이 네네. 돌파 감염이 되고 있다는 것들이 좀 주목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아유 진짜 매일 안전 안내 문자 받으면 걱정이 계속되고 있는데 근데 어제 또 보니까 2학기 수강 신청하려고 학교 인근 PC방에 갔던 부산대 학생들이 이제 대거 자가격리 통보를 받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이 학생들 중에 생활관에 거주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여기 학교 생활관 내 자가격리 불가 방침이 있어가지고 있을 데가 없어서 걱정이라던데 어떤 내용입니까? 예, 이 말이 이제 지난 11일 날 부산대학교 앞에 PC방에서 코로나19 환자가 다녀가서 손님 다수가 자가격리에 들어갔습니다. 문제는 이날이 대학교의 2학기 1차 수강 신청이 시작된 날이라서 그렇죠. 수강 신청이 하려면 학생들이 PC방에서 다 모여서 동시에 이렇게 접촉을 하려고 하는 것 때문에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인기 있는 과목에 대해서 빨리 접속하려고 그렇죠. 다들 수강 신청 첫날은 PC방을 가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시작된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게 딱 준비하는 그 시간대에 확진자가 또 다녀갔고 또 PC방의 특성상 또 학생들이 또 라면을 먹는다든지 PC방에서 그렇죠. 또 욕기도 하는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 중에서 일부의 학생들이 자가격리 통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이 학생들 중에 일부가 학교의 생활관이라고 하죠. 이제 기숙사입니다. 기숙사에서 자가격리가 생활관 내에서는 불가능하다라는 통보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 혼란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부산 지역의 기숙사에 거주하는 학생들 대부분은 부산 지역 학생들이 아니라 타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흔히 말해서 생활관에서 자가격리를 못하면 결국은 타지에 있는 본가로 가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친구 집에 있어도 되느냐 아니면 급하게 자취방을 빌리려고 한다는 이런 이야기도 하고요. 문제는 또 이 학생들이 만약에 본가에서 이용하는 차량을 이용하지 않고 한다면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본가로 갔을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네네. 그 과정에서도 감염 확산의 가능성도 있었기 때문에 우려성이 좀 많이 되고요. 대학 입장에서도 이게 집단 휴가, 그러니까 학교 전체 휴가와 맞물려 있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같이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예. 참 큰일이네요. 예. 그 확산세가 이어지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이제 적용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광복절이죠. 지난 15일 그 연휴 동안 20만 명이 넘게 해운대 해수욕장 다녀갔다. 해운대가 이 정도인데 광안리며 이 피서지마다 이게 방역수칙 강화했는데 이게 피서객이 좀 방문객은 좀 안 주는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이게
참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저 우려했던 늘 방송에 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예. 현실적인 통제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15월 21일만 13일, 14일에서 저희 하여튼 연평 일평균 20만 명이 해운대를 찾았고 가까운 송정이나 광안리뿐만 아니라 그 타 지역에서 오신 이런 관광객들뿐만 아니라 부산에 있는 그 서면이나 광복도 같이 부산에 있는 그 중심가에서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방문했던 기록이 있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또 다른 추가의 확산세로 이어지지 않을까 굉장히 걱정이 되고요. 이걸로 끝나지 않고 이후의 연휴나 다른 어떤 그 공휴일에서도 이러한 확산세가 줄어들지 않을 것 같아서 또 다른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광복절 연휴 동안에 이 코로나19 감염 상황이 지금 나오는 확진자 수는 아닌 거지? 그렇습니다. 아마 다음 주쯤은 돼야지 이 확진자가 이 영향을 받는 확진자 수가 늘게 될 건데요. 이제 지금까지 추세를 보게 되면 네네. 확산의 추세가 줄어들지 않는 상황에서는 아마도 다음 주에는 이런 영향을 분명히 받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20일까지 4단계가 예정돼 있는데 그 당장 뭐 금요일쯤에 뭐 연장 방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올 것 같다. 뭐 이런 얘기가 있던데 4단계 지금 같아서는 뭐 연장하는 게 거의 중론인 것 같아서요. 어떻게 보세요? 맞습니다. 안타깝지만 이 확산세가 아마 줄어들지 않을 확률이 높고 또한 저희가 그 광복절 연휴를 통해서 추가의 확산의 가능성도 충분히 여지가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부분을 금요일 날 가서 뭐 며칠 이 안에 아마 확실히 줄겠다라는 예측을 하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네네. 어려운 상황에서도 4단계가 연장되는 부분이 굉장히 경제적인 힘든 상황을 또 예상을 하고는 있지만 예. 코로나19의 확산세를 봤을 때는 4단계를 중단하기나 완화하기에는 정말 힘들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이런 와중에 등교 수업을 하는 일부 학교들이 있어서요. 이것도 교내 감염 많이들 걱정을 하시던데 괜찮을까요? 지금 17일부터 2학기 개학을 했죠. 4.19 4단계가 시행 중인 부산에서도 중학교는 3분의 1, 고등학교는 3분의 2가 개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중학교는 3학년 중에 1학년만 등교를 하고 고등학교는 3학년은 등교하고 1, 2학년은 번갈아서 등교하는 방식인데 문제는 6일부터 이 밀집도가 또 완화가 됩니다. 네네. 그래서 초등학교 3학년, 6학년에 2분의 1이 등교가 되고 중학교는 3분의 2가 등교가 되고 고등학교는 1, 2학년에 2분의 1이 전면 등교가 가능할 걸로 전망이 되는데 이게 이제 교육부의 굉장히 고민도 사실 있고 학부모들도 네네네. 고민이 많습니다. 특히 이제 초등학교 저학년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뭐 집에서 혼자 있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맞벌이 부부라든지 이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 돌봄을 하지 못하는 그런 가정에서는 학교를 보내지 않으면 정말 그 젊은 부부 입장에서는 또 한 명이 또 휴가를 해야 되는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되고요. 그리고 교육부 입장에서는 학력이 저하되는 실제적인 상황들을 맞이하게 됩니다. 너무 이 비대면 수업이 학력을 유지하거나 향상시키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실 수업도 제대로 이루어질 수도 없고요. 네네. 그리고 학생들도 너무 힘들어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임에도 어쩔 수 없이 교육부나 이런 그 교육청 입장에서도 조심스럽게 개학을 추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생각되지만 예. 방역을 철저히 유지하고 밀집도를 분산시키는 어떤 최소한의 어떤 최대한의 방역의 대책들을 마련해야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참 코로나 확진자 급증하면서 병상 부족이 계속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400병상인데 별로 안 남았다고요?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중환자도 47개 중에 22개 병상, 일반 병상 400개 중에 373개, 생활치료센터도 1289개 중에 1138개니까 거의 여유분이 없습니다. 네. 예, 거의 찼습니다. 올해 이제 이번에 일반 병상 56개를 28, 3일부터 운영하는 걸로 하고 생활치료센터 병상도 추가 확보를 할 예정인데 문제는 지금처럼 이런 확산세가 계속된다면 이것도 곧 멀지 않아 다 포화의 상태가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럼 당장 네. 만약에 생긴다면 예. 그 대구 신천지 사태 때처럼 그러니까 다른 지역으로 이제 병원으로 이송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기도가 사실 네네. 그 경증 환자 자가 치료
네. 대한 방침을 실제로 실천하고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이제 지난 17일부터 만 49세 이상 성인인데 무증상 경증 환자 네, 그리고 네. 1인 가구여서 다른 가족에게 전파 위험이 없는 경우에는 자가집에서 치료할 수 있도록 그런 걸 확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원래 이게 중앙방역대책본부도 어린아이 만 22세 아이나 보호자가 확진된 경우에 한해서는 자가치료를 허용했는데 경기도가 이런 부분에서 조금 상황에 맞춰서 도입을 했고 이걸 시행하고 있는 부분이 또 부산에서도 많이 좀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일까 생각하고 예, 예. 이렇게 된다면 생활치료시설이라든지 기타 시설에도 굉장히 좀 여유가 되지 않을까. 결국 이제 이런 선진국에서도 백신 접종률이 높아도 확산세가 막아줬기 때문에 결국 치명률과 위중증 중심으로 조정이 된다는 논의가 이런 부분에서 이제 반영이 된 거라고 네. 생각이 됩니다. 네. 근데 이제 이게 자연스럽게 논의가 되면 좋은데 그냥 급하게 여력이 안 돼서 이렇게 된다니까 좀 걱정은 됩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대한가족학회 코로나19 비상대책위원 동아대학교병원 한성호 교수였습니다.